네, 8시 3분 30초입니다.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 동의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치 얘기하겠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네. 일단 본회의를 열기로는 합의를 한 거군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아마 문안이 통과될 것 같은데요. 네. 의원이 지금 298분인데 그중에 이제 160명이 새누리당 소속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반 의석을 넘고 있어서 통과하는 데는 별 문제는 없고요. 네. 다만 이제 이 모양새에 있어서 야당 측이 참석해서 반대표를 당론으로 던질 것인지, 네. 아니면 참석하지 않고 여당 단독 표결을 할 것인지 이 부분이 관심사인데요. 네. 그거는 아마 이 10시 직전에 야당에서 의원총회를 통해서 참석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 같고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직후에 이제 여론조사를 보면 한 33% 정도가 찬성 의견, 또 국민의 한 30%는 반대 의견, 네. 나머지 한 40% 정도가 이제 의견을 피력하기가 좀 어렵다라는 유보 의견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황교안 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는 정치권도 그렇고 국민도 그렇고 참 이게 어떤 희망이나 기대가 애매하고 복합적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게 메르스 사태가 굉장히 큰 네. 엄중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자가격리되고 이렇게 심지어는 돌아가시는데 일가족 다른 분들도 네. 이렇게 격리돼 있어서 장례식조차 제대로 못 치르는 사연들이 이제 영상에 소개됐는데, 네, 네. 정말 가슴 아프더라고요 보면. 정말 네, 간호사들이 대신 읽어준 네. 그 남편과 딸의 편지 이런 것들이 정말 눈물 나게 하죠. 예. 그래서 네, 황교안 법 이렇게 말하는 거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 여기에서 네. 이제 부딪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황교안 이 인사청문회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야당 쪽에서는 결정적인 한 방이 없다 이제 이런 네. 지적이 있었는데, 반면에 야당은 이게 이런 식으로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고 지능적으로 제출 안 하다 보니까 깜깜이 청문회가 된 것이 아니냐. 네. 그래서 뭔가 인사청문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 이제 이런 요구가 좀 강하게 나왔고요. 네네. 근데 이제 이번 황교안 총리 청문회 이외에도 평소에도 사실은 국회의원들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지능적인 어떤 자료 제출 거부라든지 출석 거부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온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예 대놓고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또는 뭐 심지어는 청문회라든지 국정조사 바로 직전날 새벽에 이렇게 방대한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 예, 네. 우리 앵커께서 의원하실 때 그런 경험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네, 저도 그 당시 야당으로 인사청문위원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네.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자료 제출 요구를 좀 더 좀 자유롭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을 안 했을 때는 뭔가 좀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네. 또 이게 인사청문회는 이게 이제 증인으로서 증언 절차가 아니니까 허위 진술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은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좀 제도 개선을 하자라는 야당 측의 요구가 있었고, 네. 여당 측에서도 근본적으로 그러면 이 인사청문 개선에 관한 이 소위를 만들어서 이 부분을 논의해 보자라고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아마 이 부분 논의가 집중적으로 좀 될 것 같습니다. 즉 이제 여야가 발의한 내용이 법 개정안이 조금 이제 초점이 다른 것 같아요. 여당은 네. 인격과 사생활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야당은 네. 철저한 검증에 초점을 맞춰서 자료 네. 제출을 확실하게 해라 뭐 이런 쪽에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현행 법상에 한계가 있다는 건 마찬가지 아닌가요? 근데 이제 이게 여당이건 야당이건 사실은 이제 언제 여당이 야당되고 야당이 여당되고 그렇죠. 모르는 입장이니까요. 네.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엄정하게 이렇게 검증을 하되 다만 가급적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절충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와대에서 지금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게 얼마만큼 제대로 잘 돼 있는가 이걸 사실은 서류로 한번 1차 검토를 하게 되면 굳이 청문회장에서 갑론을박할 필요가 없는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나오는 의견 중에 하나가 청와대의 검증 자료를 그대로 한번 좀 보도록 이렇게 법을 만드는 것이 어떠냐라는 얘기가 하나 나오는 게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자료 제출을 조금 좀 지능적으로 피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네. 그래서 2010년도에 이제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낸 인사청문제도 개선 이 의견안을 보면 네. 자료 제출 기한을 넘긴다든지 지능적으로 제출을 안 할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청문회 기간을 오히려 연장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안들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런 세부적인 안들은 이 소위에서 논의가 돼서 어느 정도 좀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네. 일단 이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본회의에 회부되는 것까지는 됐는데 야당이 출석해서 가부간의 표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출석하지 않을 것이냐 이런 게 네. 지금 보이네요. 자, 국회법 개정안 청와대에서는 글자 한자 고쳐가지고 되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부권 행사 받침을 굳혔다고 봐야 되겠네요. 정의화 의장의 말 따르면. 글쎄요, 그게 참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은 대단히 이제 불안하고 답답하고 가슴이 아픈데요. 네, 그러니까 네. 기시를 보면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내용도 있고 정의화 의장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그래서 정의화 의장 본인도 원래 통과됐던 국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는 생각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입장이 워낙 완강하시다 보니까 네. 이게 이제 이 입법부와 행정부가 정면 충돌하는 이런 상황을 좀 피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마련한 것이 이제 정의화 의장의 어떤 충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가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좀 어떤 여론이랄까 국민들 기대에는 좀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 싶고요. 네. 사실 오늘 아침 어제 오늘 또 그제 이렇게 이 언론사 사설을 한번 청와대에서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어떤가 싶어요. 네. 그러니까 네. 보수 언론을 포함해서 거의 모든 언론이 이번 국회의장의 문구 수정을 좀 참작해서 국회법 수정안을 받아들이라 이렇게 권고하는 논설이 대부분들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한번 좀 참고하셨으면 합니다. 이제 정의화 의장이 지난 15일에 여야 합의로 시행령 수정 그 단어가 뭐냐면 무엇을 요구한다를 요청한다. 요 작구를 수정한 거죠. 네. 이걸 이제 보냈는데 16일에 그 이병기 대통령 실장하고 전화를 걸어서 거부권 행사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랬더니 상당히 완강하게 할 것처럼 말했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이게 만약 그렇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다음 어떻게 네. 됩니까?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하면? 거부권 행사하면 결국은 이게 이제 정치권은 큰 틀에서 이제 새로운 지각 변경 조금 심하게 표현하면 파국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네. 그러니까 일단 행정부하고 국회의 관계가 굉장히 탱탱한 긴장 관계로 가는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거부권을 행사해서 그러면 이제 국회로 이 법안이 돌아왔다. 이러면 이제 국회 특히 이제 여당이 취할 수 있는 방안이 이 법안을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뭉개고 폐기하는 절차를 갈 것인지 아니면 네. 다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로 갈 것인지 뭐 이제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요. 네네. 근데 문제는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의결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결국은 국회에 의해서 불신임당한 뭐 이런 것과 비슷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게 이제 대통령이 결국은 여당에서 탈당하는 뭐 이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네네. 결국은 최소한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결별로 가는 이런 상황이고 네. 만약에 이게 이 국회법 개정안이 그냥 그대로 폐기시켜버린다 여당이 네네. 이럴 때는 여당과 야당과의 관계가 결단이 나서 또 여야 간의 극한 대결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트랙을 타게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실제 이 법안 자체가 위헌인지도 상당한 의심이 네, 있는데 학자들 사이에서도 또 갈리더라고요. 위헌이다 아니다. 네. 네. 근데 그렇게 실속이나 명분도 없는 이런 싸움을 꼭 대통령이 사활을 걸고 하셔야 되는 건지 조금 좀 의심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여당에서도 벌써 이제 목소리가 달리 나오고 있죠. 친박계에서는 확실하게 이거는 안 된다고 또 그렇지 않은 비박계에서는 이걸 가지고 왜 이러냐. 뭐 의원들이 지금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 새정치민주연합 쪽 혁신인가요? 그쪽 얘기 좀 들려주시죠. 네. 혁신이 이제 구성해서 이런저런 작업을 하고 있고 또 어제 이제 윤리심판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이제 그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 논설위원 이제 임명을 했었는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 야당에서 막말 파동 관련한 논란들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화숙 위원 같은 경우 이제 트위터 글을 굉장히 좀 강하고 직설적인 표현을 써서 그 부분이 또 새정치민주연합에 상당히 좀 부담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이 야당이 일단 혁신을 하면서 또 분명한 것은 단합을 하는 이 두 가지 모순적인 상황을 동시에 이끌어가야 되는데 혁신도 사실은 조금 지지부진한 상황인 것 같고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빨리 안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단합과 관련해 가지고는 여전히 한 구석에서 분당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강력하고 건전한 여당이 존재해야만 사실은 국정이 건전하고 또 제대로 돌아갈 수 있는데 그런 점은 여전히 좀 야당이 국민에게 신뢰를 좀 덜 주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치인들 잘해 주십시오. 그냥 이 말 하나 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 변호사였습니다. 8시 14분입니다.